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노부부가 한국 아파트를 방문한 후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을 보고 놀랐는지 자세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서 서울로 이주해 글로벌 IT 기업 서울지사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다카하시 유키코입니다. 이번에 제 부모님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신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일본 교토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평생을 사신 제 부모님, 켄지와 마사코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목공 장인으로 은퇴하신 후 조용한 시골 생활을 하고 계셨고, 어머니는 전통적인 일본 가정의 주부로 살아오셨어요. 두 분 모두 한 번도 해외여행을 해본 적이 없으셨기에 이번 방문은 그들에게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유키코, 비행기 표는 예약했단다. 다음 주에 갈게. 아버지의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놀라움과 동시에 약간의 불안함을 느꼈어요. 부모님께서 한국에 대해 어떤 인상을 받으실지, 특히 제가 선택한 이곳에서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실지 걱정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신 부모님을 마중 나갔을 때 두 분의 눈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비행기는 괜찮으셨어요? 제 질문에 어머니는 살짝 웃으시며 생각보다 짧았어. 하지만 낯선 곳이라 긴장되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에 몸을 실으면서 부모님은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에 눈을 떼지 못하셨어요. 높게 솟은 빌딩들,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 세련된 디자인의 건물들. 한국에 대한 막연한 이미지와는 다른 모습에 두 분 모두 살짝 놀라신 듯 했습니다. 도쿄보다도 깨끗한 느낌이네. 아버지가 중얼거리셨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리가 잘 되어 있구나. 길거리에 쓰레기도 거의 없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직접 보시니 놀라우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어머니의 표정에는 살짝 걱정이 엿보였습니다. 유키코, 여기서 혼자 사는 게 불편하지 않니? 일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품어온 염려가 담겨 있었어요. 걱정 마세요, 엄마. 제가 벌써 서울에서 산 지 3년이 넘었잖아요. 이제는 정말 익숙해졌어요. 제가 자신 있게 대답했지만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표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강남의 제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은 높게 솟은 아파트 타워를 보며 다시 한번 놀라셨어요. 여기가 내 집이니? 정말 큰 건물이구나. 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꼭대기까지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보안 게이트가 자동으로 열리며 우리를 맞이했어요. 경비원은 공손하게 인사를 하며 다카하시 씨, 부모님이 오셨군요. 환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어로 인사하는 것을 들은 부모님의 얼굴에 살짝 놀란 표정이 스쳤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9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정말 여기서 잘 지내고 있는 거니? 솔직히 말해도 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걱정과 사랑이 가득했어요. 네, 정말이에요. 처음에는 저도 적응하느라 힘들었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곧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대답하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여전히 확신이 없어 보이셨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우리는 제 아파트로 향했어요. 문 앞에 서서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앱을 통해 문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나 키가 필요 없는 것을 보고 부모님은 다시 한번 놀라셨어요. 이게 다 어떻게 되는 거니? 아버지가 궁금해하셨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어요. 보안도 철저하고 정말 편리해요. 라고 설명하자 아버지는 감탄의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부모님은 처음으로 제 한국 생활의 공간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기대,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약간의 불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에서의 제 생활을 보여드릴 시간이었습니다. 아파트 문이 열리자 부모님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 집은 120제곱미터 규모의 넓은 공간으로 통유리창을 통해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서면서 아버지는 바닥의 따뜻함에 놀라셨어요. 이게 바닥 난방이구나. 일본의 다다미와는 완전히 다르네. 아버지가 발바닥으로 온기를 느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넓은 거실과 개방형 주방을 둘러보며 이게 아파트라고. 일본의 맨션과는 완전히 다르잖아. 라고 놀라움을 표현하셨어요. 일본에서는 보통 아파트가 좁고 구획이 분명하게 나뉘어 있는데 제 집은 미니멀한 디자인의 개방감이 느껴지는 구조였거든요. 와서 둘러보세요. 이게 제가 3년 동안 살고 있는 곳이에요. 저는 부모님을 안내하며 집 구석구석을 보여드렸습니다. 특히 스마트 기기들은 아버지의 눈길을 사로잡았죠. 이게 스마트 냉장고야. 정말 대단하구나. 아버지는 터치스크린이 달린 냉장고 앞에서 감탄하셨어요. 냉장고는 식품의 유통기한을 체크하고 부족한 식재료를 알려주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여기 버튼을 누르면 냉장고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쇼핑할 때도 정말 편리하답니다. 제가 설명하자 아버지는 신기한 듯 화면을 터치해 보셨어요. 어머니는 주방 설비를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모던하구나. 하지만 유키코, 일본 음식은 어떻게 해먹니? 여기서 미소시루도 만들 수 있겠니? 어머니의 질문에는 여전히 일본 생활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물론이죠. 한국에도 일본 식재료를 파는 가게가 많답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제가 한국 음식과 일본 음식을 모두 즐길 수 있어서 좋네요. 제가 대답하자 어머니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거실로 이동하자 대형 창문을 통해 한강과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부모님은 잠시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보셨습니다. 정말 아름답구나. 아버지가 감탄하며 말씀하셨죠. 넓은 베란다로 안내했을 때 어머니는 작은 화분들이 놓인 공간을 보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여기서 식물도 기르는구나. 일본의 작은 정원 같은 느낌도 있네. 네, 저도 엄마처럼 식물 키우는 걸 좋아해요. 일본에서의 습관을 여기서도 이어가고 있답니다. 제 말에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침실로 이동하자 부모님은 또 한 번 놀라셨습니다. 넓은 침실에는 킹사이즈 침대와 드레스룸, 그리고 작은 작업 공간까지 있었죠. 이런 큰 방을 혼자 쓰는 거니?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네, 여기 아파트들은 대부분 이렇게 넓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주거 공간을 정말 중요시해서 아파트를 설계할 때 실용성과 편안함을 많이 고려한답니다. 제가 설명했죠. 화장실로 안내하자 최신식 비데와 샤워 시스템의 부모님은 또 한 번 놀라셨습니다. 일본의 목욕탕도 좋지만 이건 정말 호텔 같은 걸.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집 투어를 마치고 거실에 다시 모였을 때 부모님의 표정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걱정스러운 모습은 사라지고 놀라움과 안도감이 깃든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도 일본의 집이 더 정겹지 않니? 어머니가 조심스레 물으셨습니다. 그 질문 속에는 여전히 딸이 고향을 그리워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죠. 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 고향 집도 그립지만 이곳에서의 생활도 정말 좋아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좋은 점을 모두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아버지는 바닥 난방을 느끼며 이런 건 일본에도 있으면 좋을 텐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겨울에 따뜻한 바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한국에선 겨울에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어요. 일본보다 에너지 효율도 좋답니다. 제가 설명하자 아버지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부모님은 조금씩 한국 생활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한국의 기술력과 실용성에 감탄하시며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셨어요. 유키코, 정말 여기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거니? 어머니가 문득 물으셨습니다. 그 질문에는 더 이상 걱정이 아닌 딸의 선택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죠. 네, 정말 행복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걱정이 많았지만 지금은 이곳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한국 친구들도 많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있답니다. 제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죠. 부모님의 표정에서 걱정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서서히 딸의 새로운 생활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 같았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부모님께 한국식 저녁을 소개해드리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을 맛보러 가자고 제안했고,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한국까지 왔으니 한국 음식을 맛봐야 한다고 대답하셨어요. 아버지도 새로운 경험이 여행의 묘미라며 동의하셨답니다. 부모님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한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오랜만에 방문했다는 인사와 함께 특별한 손님과 왔다는 말도 덧붙였죠. 일본에서 부모님이 오셨다고 말하자 직원은 일본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부모님은 한국 사람이 일본어를 구사하는 것에 놀라며 기뻐하셨어요. 메뉴를 보며 불고기는 달콤한 간장 양념에 재운 고기라 일본 입맛에도 잘 맞을 거라고 설명해드렸습니다. 김치는 처음엔 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요즘은 덜 매운 김치도 많다고 말씀드렸죠. 어머니는 한국 사람들이 매운 음식을 많이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다양한 맛이 있고 간장 기반 요리나 담백한 음식도 많다고 설명하자 안심하는 모습이었답니다. 음식이 나오자 부모님은 조심스럽게 한국 음식을 맛보기 시작하셨어요. 아버지는 불고기를 한 입 드시고 맛있다며 감탄하셨습니다. 달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있다고 평가하셨죠. 어머니도 된장찌개를 조금씩 맛보시더니 미소시루와 비슷하면서도 더 진한 맛이 난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분 모두 예상보다 한국 음식을 잘 드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식사 중 어머니는 제게 한국 생활이 처음에 어렵지 않았냐고 물으셨어요. 언어와 문화가 다른 환경에서의 적응에 대해 궁금해하셨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회사에서 한국어 수업을 지원해 주었고 동료들도 많이 도와줬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듣고 다른 나라에서 스스로 적응하며 살아가는 딸의 모습이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어요. 식사를 마치고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단지 내 산책로를 걷기로 했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지만 조명이 잘 설치되어 있어 밤에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서울이 밤에도 안전한지 물으셨고 한국은 치안이 좋고 특히 아파트 단지는 보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여성 혼자 살기에도 안전하다고 설명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녁 산책을 마치고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로비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과 마주쳤습니다. 직장 상사인 사토 카즈야 지사장이었죠. 사토는 저를 발견하고 다가와 이 근처에 사는 줄 몰랐다며 말을 걸었어요. 공손하게 인사하고 일본에서 부모님이 오셔서 함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사토는 부모님께 인사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 이상한 기색이 느껴졌어요. 일본에서 오셨다며 한국에서 사는 게 불편하지 않냐고 물었고 일본 집이 더 튼튼하고 품격 있다는 말도 덧붙였답니다. 갑작스러운 발언에 당황했지만 부모님 앞에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방금 도착하셨고 제 아파트를 보고 좋아하셨다고 대답했죠. 사토는 미소를 지었지만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아파트는 비싸기만 하고 품질은 별로라는 말과 함께 한류붐 때문에 이런 집에 사는 것이냐는 질문까지 던졌어요. 부모님의 표정이 굳어졌고 특히 아버지는 눈썹을 찌푸리며 사토를 바라보셨습니다. 불편한 상황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상사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쉽게 대응하기도 어려웠답니다. 그때 아버지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파트의 보안 시스템과 편리한 생활 환경을 직접 경험해보라며 일본에서도 이런 시설을 쉽게 볼 수 있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사토는 아버지의 직설적인 질문에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일본도 최신 기술이 있다고 말을 더듬었죠. 어머니는 부드러운 미소로 오늘 딸의 집을 보고 정말 놀랐다며 일본의 집과는 많이 다르고 특히 바닥 난방이 인상적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토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편견이 부모님의 실제 경험과 충돌하는 것에 당황한 모습이었답니다. 사토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는 듯 헛기침을 했어요. 그는 일본의 건축 기술이 세계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특히 지진의 강한 건물 구조를 언급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끼어들어 한국의 아파트도 내진 설계가 매우 우수하다고 설명했죠. 최근 건설된 아파트들은 모두 고급 내진 설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스마트홈 시스템은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생각을 덧붙였답니다. 사토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평소 한국에 대한 편견을 숨기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제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낸 적은 없었어요. 특히 아버지가 은퇴한 목공 장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건축 품질에 대해 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이 저를 불편하게 했죠. 용기를 내어 집에 올라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말한 스마트홈 시스템을 직접 보여드리면 이해가 빠를 것 같다며 초대했어요. 사토는 잠시 망설이다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9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사토를 관찰하고 계셨고 어머니는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며 올라갔죠. 제 아파트에 도착하자 사토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그는 아마도 제 집이 이렇게 넓고 현대적일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현관으로 안내하며 비밀번호와 지문 인식이 필요 없는 최신식 도어락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스마트폰 앱만으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능의 사토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중얼거렸지만 그의 눈은 기술에 대한 관심을 숨기지 못했어요. 거실로 들어가 음성 명령으로 조명과 온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제 목소리에 반응해 조명이 자동으로 밝기를 조절하자 사토는 일본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다고 말을 이었죠. 하지만 아버지가 그의 말을 가로채셨어요. 아버지는 평생 목공일을 하셨는데 첨단 기술과 전통 공예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집은 최신 기술이 있으면서도 아늑함을 잃지 않았다고 평가하셨어요. 주방에서는 스마트 냉장고를 보여줬습니다. 내부 식품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을 알려주는 기능, 심지어 레시피까지 추천해주는 기능에 사토는 점점 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한국의 주거 환경이 이렇게 발전된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았죠. 갑자기 사토가 주머니를 뒤지며 지갑이 없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보셨냐고 물었더니 로비에서 전화를 받을 때 꺼냈던 것 같다고 답했어요. 사토는 점점 더 불안해 보였답니다. 걱정하지 말라며 아파트에 CCTV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니 로비에 연락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침착하게 인터폰을 들고 로비와 연결했어요. 관리인이 응답했고 손님의 지갑 분실건에 대해 문의했죠. 관리인은 CCTV를 확인한 후 지갑이 로비 소파 근처에서 발견됐다고 알려줬어요. 사토의 얼굴이 환해졌지만 동시에 당혹스러운 표정도 스쳤습니다. 인터폰에서 관리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지갑을 찾았으니 로비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안내였습니다. 사토는 얼굴이 붉어지며 제대로 말도 못하고 당황했어요. 아버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생활이 불편할 거라 하셨지만 보안과 편리함은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셨어요. 저도 웃으며 한국에서 일본인으로 산다고 불편할 거라 생각하셨냐며 이곳에서 너무 잘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안전하고 편리한 시스템 덕분에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죠. 사토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지갑을 찾으러 가봐야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사토가 떠나자 아파트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곧 부모님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람이 제 상사냐며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일본 본사에서 파견된 지사장이고 한국에 대한 편견이 심한 편이라고 설명했죠.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아직도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있다니 안타깝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오늘 좋은 교훈을 배웠을 테니 앞으로는 조금 달라질지도 모른다고 덧붙이셨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모님과 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사토에 대한 이야기가 마음에 걸리는 듯 했어요. 그 사람이 제 회사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을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죠. 한국인이라고 차별하는 모습이 보였다며 우려를 표현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어요. 사토 지사장은 한국에 대한 편견이 있지만 회사에서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저를 존중해준답니다. 오히려 제가 일본인이라는 점이 일본 기업과의 협업에서 장점으로 작용할 때도 많다고 설명했죠. 아버지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때만 해도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서먹서먹했는데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시대가 정말 달라졌다는 것을 실감한다고 하셨답니다. 맞다고 동의했습니다. 가끔은 어려운 순간도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개인을 국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제 능력과 인성으로 평가해주는 분위기라고 덧붙였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머니는 문득 궁금한 표정으로 제게 물으셨어요. 한국 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냐고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언어가 가장 큰 장벽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문법 구조가 비슷해서 배우기는 상대적으로 쉬웠지만 미묘한 뉘앙스나 문화적 배경이 필요한 대화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느낀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가끔은 외로움이 찾아올 때도 있다고 솔직하게 말했죠. 어머니의 눈에 걱정이 깃들었지만 웃으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 순간에 한국 친구들이 도와주고 요즘은 화상통화로 자주 연락하니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씩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걱정했다면서 일본을 떠나 낯선 나라에서 혼자 생활한다고 했을 때 많이 불안했다고 고백하셨어요. 아버지도 어머니가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며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차별받지는 않을지, 아플 때 간호해줄 사람은 있을지 걱정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늘 와서 보니 제가 정말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다며 오히려 부모님보다 더 넓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항상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죠. 덕분에 이곳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가족으로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의 어려움과 문화 충격, 그리고 어떻게 적응해 나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진지하게 들으시고 공감해 주셨어요. 다음 날 아침, 서울 구경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하기로 계획했어요. 아버지는 특히 한국의 전통 건축에 관심이 많으셨죠. 한국의 전통 건축도 나무를 많이 활용하지만 일본과는 다른 방식이라 직접 보고 싶다고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어머니가 다가와 살짝 안아주셨습니다. 어제 그 상사 앞에서 당당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많이 성장한 것 같다며 자랑스러워 하셨답니다.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예전에 제 모습이었다면 그냥 참고 넘어갔을 텐데 이제는 제 가치를 알고 부당한 편견에는 당당히 맞설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으셨답니다. 아침 식사 후 막 출발하려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놀랍게도 사토 지사장이 서 있었어요. 그는 평소보다 훨씬 공손한 태도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제 실례했던 점을 사과하러 왔다며 작은 선물도 준비해 왔더군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토가 이렇게 사과하러 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겨우 말을 이어 감사하다고 말하고 들어오시겠냐고 물었지만 사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모님의 서울 방문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며 다만 어제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진심 어린 사과에 점점 당황스러워졌습니다. 부모님도 놀란 표정으로 사토를 바라보고 계셨죠. 사토는 어젯밤 많은 생각을 했다며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고 고백했어요. 실제로 경험해보니 한국의 기술력과 생활 환경이 정말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답니다. 아버지가 앞으로 나서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용기 있는 사과에 감사하다며 모든 나라에는 장단점이 있고 중요한 것은 서로 배우고 존중하는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죠. 사토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는 더 열린 마음으로 한국을 바라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월요일 회의에서 제 마케팅 제안을 재검토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다고요. 더욱 놀랐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한국 시장 특화 마케팅 전략을 사토가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었거든요. 그는 한국 시장이 생각보다 훨씬 세련되고 발전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했어요. 사토가 떠난 후 부모님과 저는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아버지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계속 살펴보셨어요. 서울의 독특한 지형과 도시 구조에 관심을 보이셨죠. 산과 강이 도시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 매우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복궁에 도착하자 부모님은 웅장한 궁궐 건축에 감탄하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목공 장인으로서 건물의 구조와 목재 가공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일본의 전통 건축과 한국의 전통 건축 사이에 유사점도 있지만 확실히 다른 특징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둥과 대들보의 결구 방식이 일본과 달라 더 견고하게 맞물리는 구조로 되어 있군. 아버지는 전문가의 눈으로 건축물을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경복궁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에 대해 알아갔어요. 일제강점기에 많은 궁궐 건물들이 훼손되었다가 최근 수십 년간 복원되었다는 이야기에 아버지는 깊은 공감을 표현하셨죠.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시며 일본과 한국이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였지만 이제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복궁 투어를 마치고 북촌 한옥마을로 이동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전통 가옥들을 구경했습니다. 전통 양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카페와 공방들이 많았죠. 어머니는 이런 모습이 일본의 교토와 비슷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점심으로는 북촌에 있는 한정식 집을 찾았습니다. 수십 가지 반찬이 테이블을 가득 채우자 부모님은 놀라셨어요. 이렇게 많은 음식을 어떻게 다 먹지?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죠. 한식은 여러 반찬을 조금씩 맛보며 즐기는 문화라고 설명해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특히 된장찌개와 갈비찜에 감탄하셨어요. 우리 일본 음식은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데 초점을 두지만 한국 음식은 양념과 발효를 통해 풍부한 맛을 내는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나라의 음식 문화에는 각각의 철학과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했죠. 오후에는 인사동으로 이동해 전통 공예품과 예술 작품을 구경했어요. 어머니는 한국 도자기에 관심을 보이셨고 아버지는 한지로 만든 공예품에 매혹되셨습니다. 어머니는 조카들을 위한 선물로 한복 키링을, 아버지는 손수건을 구입하셨어요. 쇼핑을 마치고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기 위해 전통 찻집에 들렀습니다. 보리차와 대추차를 주문했어요. 어머니는 대추차의 달콤하면서도 깊은 맛에 감탄하셨습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부모님은 오늘 본 서울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셨죠. 유키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내가 한국에서 산다고 했을 때 많이 걱정했단다. 어머니가 차를 마시며 말씀하셨어요.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도 있고 언어와 문화도 다르니까. 하지만 이렇게 와서 보니 정말 멋진 나라구나. 아버지도 동의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돌아다니면서 느낀 건데 한국 사람들이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대단하다는 거야.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 찻집에서 나와 남산타워로 향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며 서울의 전경을 감상했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도시 전체가 반짝이는 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감탄을 금치 못하셨어요. 도쿄도 야경이 아름답지만 서울은 산과 강이 어우러져 더 극적인 풍경을 만들어내는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 도시를 부모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 기뻤죠. 타워 전망대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며 어머니가 문득 물으셨어요. 유키코,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서 살 생각이니?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럴 계획이에요. 회사에서의 경력도 쌓아가고 있고 이곳 생활에도 정말 만족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언젠가는 상황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 선택이 저에게 맞다고 느껴요. 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우리는 항상 내 선택을 존중할게. 남산타워에서의 저녁 식사 후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부모님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하루 동안의 서울 여행이 그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호텔에 도착해 부모님을 내려드리고 제 아파트로 돌아가기 전에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단다. 내일은 어디로 데려갈 거니? 미소 지으며 내일은 한강공원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의 관심사를 고려해 일정을 짰다고 설명했죠. 아버지는 특히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독특한 건축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유키코, 오늘 하루 정말 고마웠어. 내가 이렇게 한국 문화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모습을 보니 자랑스럽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부모님을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늘 하루가 정말 특별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께 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보여드리고 그들이 이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문화의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부모님을 호텔로 마중 나갔습니다. 오늘은 한강공원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은 이미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제의 피로가 완전히 풀린 듯 두 분 모두 활기찬 모습이었죠. 잘 주무셨어요? 인사를 건네자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버지는 호텔 조식이 훌륭했다며 특히 한국식 죽이 맛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평일 아침이었지만 공원에는 조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부모님은 도시 한복판에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공원이 있다는 것에 놀라셨습니다. 도쿄의 황거 정원도 아름답지만 이렇게 시민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 정말 좋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공감했어요. 한강공원은 울타리나 입장료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이었죠. 한강변을 따라 천천히 산책하며 서울의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을 감상했습니다. 어머니는 강변에 핀 꽃들을 유심히 살펴보셨고 아버지는 한강에 설치된 다양한 공공예술 작품들에 관심을 보이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공공공간을 꾸미는데 정말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예술과 실용성이 잘 어우러져 있어. 아버지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서울시가 공공 디자인에 많은 투자를 했다고 설명해 드렸어요. 점심으로 한강변 레스토랑에서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젓가락을 사용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식사를 마친 후 한강 유람선을 타기로 했습니다. 유람선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모습은 또 다른 매력이 있었죠. 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해온 모습이 역사적으로 느껴지는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서울의 역사와 한강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 드렸어요. 옛날부터 한강은 서울의 중요한 상업 및 교통로였고 지금도 도시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오후에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로 이동했습니다.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미래적인 건물을 보자 부모님은 감탄을 금치 못하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유선형의 독특한 구조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이런 복잡한 곡선 구조를 실현하는 건축 기술이 정말 놀랍구나. 전통적인 직선 위주의 일본 건축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야. 아버지는 건물의 여러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셨어요. DDP 내부 전시회를 관람하고 디자인 숍에서 기념품도 구경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의 현대 디자인 제품들에 큰 관심을 보이셨고 손자들을 위한 독특한 문구용품을 몇 가지 구입하셨어요. 쇼핑을 마치고 근처 전통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광장시장의 다양한 음식과 상품들이 부모님의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길거리 음식을 맛보며 시장을 구경했죠. 어머니는 특히 한국의 떡과 과자에 관심을 보이셨고 몇 가지 구입해서 일본으로 가져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전통 과자는 비슷한 듯 다르구나. 재료는 비슷해도 맛과 질감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 어머니의 말씀에 두 나라 음식 문화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장 구경을 마치고 근처 카페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어머니는 문득 한국에서의 제 일상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유키코, 평소에는 어떻게 지내니? 친구들도 있고 외롭진 않니? 어머니의 질문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만난 한국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주말에는 취미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한국어 학습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과 깊은 유대감을 쌓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내일 저녁에는 제 친한 친구 몇 명을 초대해 함께 식사하려고 해요. 그러면 부모님도 제 한국 생활의 일부를 더 가까이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 제안에 부모님은 기쁘게 동의하셨습니다. 저녁이 되어 종로의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특별한 날에만 방문하는 곳으로 부모님께 한국 전통 음식의 진수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코스로 나오는 음식들에 부모님은 매 순간 감탄하셨죠. 이런 섬세한 맛을 내는 요리법이 정말 대단하구나. 재료 하나하나의 맛을 살리면서도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일본 요리와도 통하는 점이야. 아버지의 말씀에 공감했어요. 한국과 일본 요리는 각각의 특징이 있지만 식재료를 존중하는 철학은 비슷하다고 생각했죠.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부모님께 내일 일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날인 만큼 오전에는 남산 한옥마을을 방문하고 오후에는 자유시간을 가진 후 저녁에 제 친구들과의 만남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벌써 떠날 시간이 다가오다니 아쉽구나. 어머니가 살짝 서글픈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으로 내 생활을 직접 보니 정말 안심이 되는구나. 내가 이곳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어. 아버지도 동의하셨어요. 유키코가 한국에서 이렇게 멋진 삶을 살고 있다니 자랑스럽구나. 앞으로는 우리도 자주 방문해야겠어. 호텔 앞에서 부모님과 헤어지며 내일을 기약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번 방문이 부모님께 큰 위안이 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으셨지만 직접 보고 경험하시면서 그 걱정이 안도와 자랑스러움으로 바뀐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우며 내일 있을 친구들과의 만남에 대해 생각했어요.
부모님께 제 한국 생활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제 부모님을 만날 생각에 들떠 있었죠. 내일이 기대되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답니다. 마지막 날 아침, 부모님을 모시고 남산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전통 한옥이 모여있는 이곳은 서울 한복판에서 과거의 모습을 간직한 특별한 공간이었어요.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부모님은 한옥의 아름다운 지붕선과 전통적인 구조에 감탄하셨습니다. 일본의 전통 가옥과는 확실히 다르구나. 처마의 곡선이 더 과감하고 화려해. 아버지는 건축가의 눈으로 한옥을 자세히 살펴보셨어요. 한옥 내부를 둘러보며 전통 가옥의 구조와 생활 방식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특히 온돌 시스템에 대한 설명에 아버지는 깊은 관심을 보이셨죠. 이런 바닥 난방 시스템이 수백 년 전부터 발달했다니 놀랍구나. 현대 한국 아파트의 바닥 난방도 이런 전통에서 이어진 거였어.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의 주거 문화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설명했어요. 전통적인 요소를 현대 기술과 결합하는 방식이 한국 건축의 특징이라고 덧붙였죠. 아버지는 감탄하며 메모를 하셨습니다. 나중에 일본의 동료 목수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한옥마을에서의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부모님은 한복을 입어보고 기념사진도 찍으셨어요. 어머니는 화려한 색상의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옷이구나. 일본 기모노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 전통차 시음 체험도 했어요. 한국의 다양한 전통차를 맛보며 그 효능과 역사에 대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특히 오미자차의 오묘한 맛에 매료되셨고 아버지는 보리차의 구수한 맛을 좋아하셨죠. 점심으로는 한옥 레스토랑에서 궁중 요리를 맛보았습니다. 품위 있게 차려진 음식들에 부모님은 감탄을 금치 못하셨어요. 음식의 색감과 배치까지 예술적이구나. 정말 먹기 아까울 정도야. 어머니의 말씀에 한국 요리의 오방색 철학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5가지 색을 균형 있게 사용하여 영양과 시각적 아름다움을 모두 추구한다는 개념이었죠. 오후에는 부모님께 자유시간을 드렸어요. 잠시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신 후 주변 상점가를 둘러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저녁 모임 준비를 위해 집으로 돌아왔어요. 친구들을 초대한 저녁 모임은 제 아파트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가까워진 친구 3명 마이너스 회사 동료인 민지, 한국어 학원에서 만난 선생님 수진, 그리고 이웃집에 사는 지수를 초대했어요. 그들은 모두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을 준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음식은 한식과 일식을 절충한 메뉴로 준비했어요. 제가 직접 만든 일본식 오코노미야키와 한국의 파전, 불고기와 각종 반찬들이 테이블을 채웠습니다. 와인과 사케, 소주도 준비했죠. 저녁 7시 부모님이 도착하셨고 곧이어 친구들도 한 명씩 오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은 미리 준비한 작은 선물을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민지는 한국 전통차를, 수진 선생님은 한글이 새겨진 손수건을, 지수는 직접 만든 한국 전통 매듭 장식을 선물했죠. 유키코의 부모님을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셔서 감사해요. 수진 선생님의 말에 어머니는 쑥스러운 듯 웃으셨습니다. 다행히 수진 선생님은 일본어를 조금 할 줄 알아서 의사소통이 수월했어요. 식사를 하며 대화가 오갔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에피소드를 재미있게 들려주었고 부모님은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셨죠. 가끔 언어 장벽이 있었지만 웃음과 따뜻한 마음이 그 간격을 메웠습니다. 유키코는 정말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처음에는 발음이 많이 어색했지만 이제는 한국 사람처럼 유창하게 말해요. 수진 선생님의 칭찬에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민지는 회사에서의 제 모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유키코 씨는 우리 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멤버예요. 한국과 일본 시장을 모두 이해하니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지수는 이웃으로서의 경험을 나누었어요. 작년 추석 때 저희 가족을 초대해서 일본 요리를 대접해 주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몰랐죠. 부모님은 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하신 듯 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셨어요. 유키코가 이렇게 좋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니 정말 안심이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 항상 걱정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버지도 진심 어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한국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직접 보니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로 힘들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오히려 그런 차이가 유키코에게 더 넓은 세계를 열어준 것 같아요. 밤이 깊어가도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와인 한 잔, 소주 한 잔을 나누며 한국과 일본의 문화, 음식, 역사에 대한 대화가 이어졌어요. 언어의 장벽을 넘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모임을 마무리했어요. 친구들은 내일 부모님의 출국 시간을 고려해 일찍 자리를 떴고 마지막 밤을 부모님과 조용히 보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이번 방문에 대한 소감을 나눴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유키코, 이번 여행은 정말 특별했어.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단다.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처음에는 내가 낯선 나라에서 힘들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이 필요 없다는 걸 알겠구나. 내가 이곳에서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걷고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 마지막 날 밤 부모님을 호텔로 모셔다 드리며 내일 아침 일찍 공항으로 마중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유키코 고마워. 내 덕분에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단다. 이제는 내가 이곳을 선택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에서의 작별 인사는 짧았지만 의미가 깊었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시면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과 발전된 모습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특히 일본 이웃들에게 한국 음식 레시피를 나누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번 방문이 단순한 가족 여행을 넘어 문화적 이해와 화합의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이 한국에 대한 편견을 깨고 제 선택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신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답니다. 공항을 나서며 문득 사토 지사장이 생각났습니다. 그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시각이 조금은 바뀌었기를 바랐어요.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제 이곳은 저에게 단순한 외국이 아닌 제 삶의 일부가 된 곳이었어요.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해 온 지난 시간들. 그리고 부모님의 방문으로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얻은 지금 더욱 자신 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서며 생각했어요. 이곳이 바로 내 집이다. 두 문화 사이에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저에게 더 넓은 시각과 더 깊은 이해를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관점을 존중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진정한 성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부터는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이번 부모님의 방문으로 저의 한국 생활은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로워질 것 같았어요. 문화의 경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앞으로도 계속 추구하고 싶은 삶의 방식이라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답니다.